가끔 미디어에서는 극심한 빈곤을 극복하고 엄청난 노력으로 운명을 바꾼 성공한 사업가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뇌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부자의 뇌로 프로그램 되어 있었습니다. 뇌는 생각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즉, 부자에 대한 생각이 행동하게 하고 그 행동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자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원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뇌파와 사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사람 생각의 질적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자의 뇌와 가난한 사람의 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년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디나비치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해마와 편도체의 신경회로 연결 상태가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결 상태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고 편도체는 스트레스 및 정서와 관련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즉, 가난할수록 학습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부잣집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가정 환경은 뇌에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여행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노출 부족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의 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지의 발표에 의하면 부잣집 아이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되뇌피질 면적이 약 6% 넓었습니다. 되뇌피질은 고차원적인 인지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부잣집 아이들이 기억, 집중, 사고, 언어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뇌과학자들은 가난한 환경일수록 합리적인 결정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부자가 되는 선택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 패턴을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몇 명의 부자와 몇 명의 거지에게 똑같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료 여행에 당첨되었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두 번째 질문은 무료 식사권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먹고 싶으세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부자는 저는 스위스에 가고 싶어요. 저는 달나라에 가고 싶어요. 이와 같은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기껏해야 자신이 알고 있는 가까운 장소를 제안할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질문에서 부자는 최고의 식당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를 먹고 싶어 했고 거지는 기본적인 음식을 원했습니다. 무료 여행과 무료 식사라는 좋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거지는 자신의 환경을 넘어서는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처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 중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대로 그들의 두뇌는 유년 시절부터 이미 가난으로 프로그램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실패하고서는 돈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거나 돈이 많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거나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뇌에 오랫동안 프로그램 되어 있던 것을 해제하고 부자의 생각을 스스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사실은 노력에 따라 우리의 뇌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어린 시절에만 학습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기존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난한 두뇌를 부자의 두뇌로 바꾸고 싶다면 우선 뇌의 가난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부자의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사람의 뇌의 사고 패턴을 변경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신경가소성은 뇌과학에서는 뇌가소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뇌가 외부 자극이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고 적응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신경공학 박사인 마이클 머제니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을 일으키면 뇌세포 일부가 죽게 됩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되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뇌는 평소에 쓰지 않던 신경망을 활성화하거나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 뇌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최근 우리는 뇌가 평생에 걸쳐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는 스스로 최고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뇌를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뇌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뇌가 회복하는 힘, 뇌 가소성입니다. 신경 심리학자인 릭 헨스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에 관심을 쏟을수록 뇌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뇌가 경험에 의해 변화하는 신경 가소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새로운 환경 설정은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며 유아기 및 청년기에 중요한 학습 기간이 끝난 후에도 뇌 성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사 저와 같이 어쩌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가난한 뇌를 부자의 뇌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싶다면 부자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 새로운 경로를 형성합니다. 각각의 지식은 새로운 뉴런을 연결하고 뇌의 기본 작동 방식을 변경합니다. 배움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10가지 흥미로운 행동 비교입니다. 일단 한번 쭉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TV를 보고 부자는 책을 읽는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부자는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다. 가난한 사람은 절약과 저축을 하고 부자는 새로운 일을 하고 투자를 한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부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악의 근원이라고 믿지만 부자는 가난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은 운을 믿고 부자는 모든 것이 자신의 행동에 달렸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험담하고 부자는 아이디어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 가난한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고 안정과 안락만을 추구하지만 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미래를 위해 아이디어를 실행한다. 가난한 사람은 기회를 위기로 생각하지만 부자는 기회를 찾으려 노력한다. 가난한 사람은 화를 내지만 부자는 더 많이 웃으려 한다. 굳이 이렇게 10가지 비교를 읽어봤습니다. 저도 부자의 뇌로 프로그램을 재설정하기 위해 이것을 출력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은 넘쳐납니다. 여행, 간헐적 단식, 악기 배우기, 예술작품 만들기, 춤, 운동, 금연, 명상. 타고난 배경에 따라 평생의 경제력이 결정된다는 생각으로 회의감에 빠지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그랬고요. 이제는 우리를 가난한 환경으로 이끌었던 뇌의 함정에서 벗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전혀 다른 내일을 열망한다면 지금부터 다르게 생각하세요. 다른 생각의 빈도를 늘리다 보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놀랍고 경이로운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생각을 전환하고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뇌가 가난한 뇌에서 부자의 뇌로 바뀌고 실제로 부자라는 결과로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뇌를 선물하고 반드시 성공하세요.